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작업 요구사항에 적합한 도면을 공정별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도면을 해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결정하고 수집할 수 있다. 부품의 전체적인 조립 관계와 각 부품별 조립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도면에서 해당 부품의 주요 가공 부위를 선정하고 주요 가공 치수를 결정할 수 있다. 도면에서 해당 부품에 대한 특이사항을 정의하고 작업에 반영하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도면에서 해당 부품에 대한 재질 특성을 파악하여 가공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도면을 보고 가공 시간을 산정하고 완성 시 예상되는 작업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 결정 및 해독하기입니다. 여기 지금 상원 학생 네네. 이름 볼까요? V블록. V블록이죠. 네. 자, 이 V블록이 어떻게 탄생했을까를 한번 쭉 보고 간단하게 이제 공정 흐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네. 한번 보시고 처음부터 한번 설계자 입장으로 쭉 설명을 한번. 일단 이거는 가공용품이 아니라 네. 가공을 도와주는 용품이기 때문에 네. 좀 단단해야 되니까 단단한 재질의 재료를 썼을 것 같고요. 단단한 재료를 선정을 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안이 보안이. 동글동글한 건 없으니까 네. 밀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선정을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 물리 뭐지 좀 까칠까칠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마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연마는 그냥 뭐 밀링하면서 바로 연마했을까요? 아니면 열처리라는 게? 열처리도 해야죠. 열처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열처리가 다 끝나면 연마도 해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잘랐습니다. 네네.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네. 자, 지금 저 제품을 보고 제가 상원 학생 얘기하니까 이걸 역으로 예를 들어 역설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제품을 딱 보면 재료 선정을 딱 봤을 때 주물일까요? 가공을 했을까요? 이거 보면 눈으로 보고 알아야 돼. 이 정도. 가공을 했습니까? 이 안에가 가공으로 보여요? 가공을 했을까요? 구멍이? 아니요.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주물로 찍은 거예요. 네. 주물로 찍어서 상원 학생이 잘하는 페이스 작업하고 엔드밀 작업하고 네. 띄우면서 제품을 만든 거고, 이거 눈으로 봐서는 열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만든 V블록이라는 형태인데 네. 아마 내구성을 요하는 제품은 지금 아닌 거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엔드밀 작업을 다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모성이라고 봐도 되죠. 뭐. 금방 쓰고 버리진 않지만 네. 실습용으로 좀 제작한 V블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주물로 틀을 만들어서 빼내고, 네.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주물로 하나 제품을 만드는데 주물로 하게 되면 그게 주물로 제품 이거 하나를 따로 만든다. 그러니까 주물로 만들면 이게 주물로 해서 만드는 게 가격이 쌀까요? 아니 처음부터 가공하는 게 쌀까요? 하나는 처음부터 가공한 게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대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탁 찍어내고 나서 기주면 잡아서 면 치고 친 거를 갖고 엔드밀 작업을 하는 거죠. 제품을 보고도 이게 주물이다, 열처리를 했다, 안 했다, 선반으로 깎았네, 밀링으로 깎았네, 이제 면을 봐도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런 거 정도는 육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면 결정인데,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도면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깎아달라고 저한테 이제 메일로 올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해보게 되면 열심히 깎아줬는데 바꿔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지금 도면을 보고 분명 조립품인데 공차가 안 붙어 있다. 설계 통화를 해서 확인하고 공차를 다시 부여하고 다시 설계 변경하고 도면 다시 내려서 작업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재질별 가공이 방법들이 같을까요? 인서트 같은 거 써요? 아니요. 다른 거 쓰죠. 조건도 분명히 다르죠. 네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 카타 인서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KL 있고 PM 있어요. 네. 어느 게 그러면 주물용 페이스 카타 인서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K. 네. K가 주물, 네. P가 강해요. 음. 기본적으로 그러면 스테인리스는 M. 네.
그러니까 이제 P 강 K 주물, M은 스테인리스. 그래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K P 네. 강용, 요 K 주강 주물. 네. 그리고 보면 뭐 절입기계 얼마, 이송 얼마, 절삭속도 얼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추정값을 가지고 P니까 강, K 주물 이렇게 작업하고 네. 뒤에 기본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절입기계 얼마 정도 하면 절삭속도 얼마에 P도 얼마를 간다. 이런 거 같은 걸 해서 작업을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질별 인서트도 다르고 조건도 분명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실제 도면을 보면 이제 도면에 이제 주소에 요게 이제 그 메테리얼 써 있잖아요. 뭐 강인지, 주강인지, 알루미늄인지, 뭐 티타늄인지 이런 거 보고 거기에 맞는 인서트 선정하고 그 인서트에 맞는 절삭 조건 선정하면 되고. 그리고 뭐 재료하고 뭐 공고 그렇게 했는데 뭐 또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아니요. 없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 설계를 위해서는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소재와 공작물, 그리고 공학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설계된 조립 및 부품 도면들은 검도를 통하여 승인 후 출도하는데요. 도면의 오류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도면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작성된 도면은 생산 현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설계도이므로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검사하여 오류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의 부품에는 철강 재료, 비철 금속 재료 및 비금속 재료 등 다양한 기계 재료가 사용됩니다. 각 부품의 기능에 적합한 기계 재료를 선택하여 이를 도면의 표제란이나 부품란에 표시하는데요. 작업자처럼 제품 재질과 관련된 구성원은 이 재질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꿈꾸는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째부터) 정밀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링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공작물은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선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구강이 구비해야 할 성질 중 틀린 것은 1번 인성이 커서 충격에 견딜 것, 2번 내산화성 및 내식성이 좋을 것, 3번 상온, 고온 경도가 높아 마모성이 클 것, 4번 가공 및 열 처리가 용이하고 열 처리 변형이 적을 것.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공구강은 상온 및 고온에서 경도가 커야 하며 마모성이 작아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줄 다듬질 가공을 나타내는 약호는 1번 FL, 2번 FF, 3번 FS, 4번 FR.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FF 하겠습니다. 정답! 금속 가공 공정의 기호로 FF는 줄 다듬질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끼워 맞춤에서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작은 경우 조립 전의 구멍과 축과의 치수 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공차, 2번 틈새, 3번 허용차, 4번 쨈새. 정답 3번 허용차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이 뭐였죠? 틈새입니다. 정답 2번 틈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공차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이 뭐지? 쨈새입니다. 정답 4번 잼새 하겠습니다. 정답! 구멍 치수가 축 치수보다 작은 경우 쨈새라고 하고 구멍 치수가 축 치수보다 큰 경우 틈새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칩이 생성되는 기본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유동형 칩, 2번 절단형 칩,
3번 전단형 칩, 4번 균열형 칩. 4번 정답 4번 균열형 칩 받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전단형 칩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뭐? 전단형 칩. 정답 2번 절단형 칩. 1번 유동형이니까 정답 2번 절단형 칩 하겠습니다. 정답! 칩이 생성되는 기본 형태에는 유동형, 전단형, 균열형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연삭숫돌에 WA 46, L, 6, V라고 되어 있다면 L이 뜻하는 것은 1번 결합도, 2번 결합제, 3번 조직, 4번 입자. 정답 4번 입자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연삭숫돌의 표시법은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의 순서로 표기합니다. 좀 어려워졌어. 다음 문제입니다. 지름이 40mm인 연강을 주축 회전수가 500rpm인 선반으로 절삭할 때의 절삭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미닛인가? 1번 12.5, 2번 20.0, 3번 31.4, 4번 62.8. 정답 3번 31.4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11.5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통 센터의 선단 일부를 가공하여 단면 가공이 가능한 센터는 1번 세공센터, 2번 베어링 센터, 3번 하프 센터, 4번 평센터.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평센터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하프 센터는 단면, 끝면 가공 시 사용합니다. 뭔 소리야? 다음은 계산 문제입니다. 주어진 절삭 속도가 40m per min이고 주축 회전수가 70rpm이면 절삭되는 일감의 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1번 82, 2번 182, 3번 282, 4번 383. 정답 2번 182 하겠습니다. 정답! 오. 절삭 속도 구하는 식을 변형하면 일감의 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상물의 일부를 파단한 경계 또는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가는 1점 쇠선, 2번 가는 2점 쇠선, 3번 굵은 실선과 가는 1점 쇠선, 4번 불규칙한 파형의 가는 실선 또는 지그재그선. 정답 1번 가는 1쇄선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파단선은 파형의 자유시선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경사면에 평행한 투상면을 설치하고 이것에 필요한 부분을 투영해 물체의 실제 모양을 나타내는 투상법은 1번 경투상도, 2번 등각투상도, 3번 사투상도, 4번 보조투상도.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보조투상도 하겠습니다. 정답! 보조투상도는 경사면부가 있는 물체의 경사면에 실형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1점 쇠선으로 표시하지 않는 선은 1번 수문선, 2번 기어의 피치선, 3번 절단선, 4번 중심선. 정답 4번 중심선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먼저 해라. 1번 아니야.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뭐라고? 가는 1점 쇠선은 중심선, 피치선, 절단선, 기준선을 표시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물체를 평면 위에 펼쳐 그린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투시도, 2번 평면도. 정답 2번 평면도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이거 정답 1번 하겠습니다. 1번 뭐 투시도. 틀렸습니다. 문제 계속 나갑니다. 3번 전개도, 4번 입체도.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물체의 표면을 평면 위에 펼쳐서 그린 것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공 방법의 약호 중에서 랩핑 가공을 나타내는 것은 1번 FL, 2번 FR, 3번 FS. 정답 1번 FL 하겠습니다. 정답! FL은 랩핑 다듬질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KS 규격에 따른 회 주철의 재료 기호는 1번 WC, 2번 PBC, 3번 BCD, 4번 GC. 정답 2번 PCD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GC 하겠습니다. 정답! 회주철은 그레이 캐스팅이라고 해서 GC라고 표기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도면에서 표제란의 위치로 가장 적합한 곳은 1번 오른쪽 아래. 정답 1번 오른쪽 아래 하겠습니다. 정답! 표제란은 도면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합니다. 최종 결과 알죠. 알아요. 8대 7로 민철 학생 승리입니다. 나 진줄 알았어. 어? 아닌데?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1점 쇄선으로 표시하지 않는 선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수문선이었습니다. 가는 1점 쇄선은 중심선, 피치선, 절단선, 기준선을 표시하며 굵은 1점 쇄선은 특수 지정선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명준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실습을 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하고 있는 과제는 도면과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작업 공정도와 기타 작업 조건 같은 것들을 절삭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하려고 도면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가공을 좀 해봤던 친구들이라 절삭 조건도 한번 작성하게끔 유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도면에 장비 선정이 지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장비 선정이 되어 있고 도면 해독 능력이 또 있어야 돼서 도면에 보면 일반 공차 또 정밀 공차도 구분해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또 정밀 공차를 하기 위해서 또 연마 공정들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면 또 연마 공정이 또 추가가 돼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쓰는 지금 지그거든요. 그러면 마모가 또 발생되지 않아야 되니 열 처리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과 실제 또 제품을 보고 그 제품의 용도, 사용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기계 선정이 돼야 되고 또 공정들이 또 세분화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도면 해독 능력이 지금 이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도면에 보면 54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그리고 전체 폭이 80에 마이너스 100분의 1 여기 홈 슬롯이 지금 14에 H7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선반 작업 후 열 처리 갔다가 연마로 지금 다 끝내야 될 작업들이죠. 공정이 연마 공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마칠 수가 없습니다. 열 처리하고 나서 또 엔들 작업에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H7 같은 표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홈 구멍 공차여서 14 기준이면 한 100분의 한 1호 정도 0에서 1호 정도의 플러스 공차, 구멍 공차, 끼워 맞춤의 구멍 공차. 거의 지금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예. 명준님 끝났습니다. 지금 제공된 도면 자체가 선반과 밀링 또 열처리, 연마까지 포함되어 있는 도면까지 제공이 되어 있어서 도면 해독 능력이 있어야만 공정도를 작성을 할 수 있고 또 공정도 작성도 장비에 따른 특성들을 또 이해해야만 작성할 수 있게끔 좀 난이도 있는 도면과 도면의 지그를 제공을 했는데
뭐 친구들이 뭐 나름대로 작성은 좀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또 살펴보고 혹시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같이 또 제가 뭐 코칭해서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설계가 완료되면 조립 도면, 부품 도면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설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공 재료, 형상, 치수 공차 및 표면 거칠기 등을 고려하여 공정 설계를 하는데요. 공정 설계는 승인된 제품 도면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공정별 주요 설비와 보조 설비의 결정, 공정별 작업 표준서, 공정별 치공구 및 측정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품 제작은 도면에 그려진 치수대로 정밀하게 제작하는 것이 어렵고 반드시 약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품의 기계적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오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오차의 범위를 치수공차 혹은 단지공차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 제가 이제 너무 공작물이 제품이 너무 복잡해서 도면을 같이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도면 해독 능력이 있어야만 그 작업 공정도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두 가지 제품 공이 선반, 머신센터, 열처리, 연마라는 공정이 들어가 있어서 또 그 공정을 또 기계별로 또 구분할 수 있게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작성을 뭐 따로따로 한번 두 학생한테 한번 해봤는데 먼저 상훈 학생을 보면 부품명 작성됐고 재질, 날짜 뭐 작성 잘 됐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정을 보면 지금 공정을 어떻게 나눴어요? 일단 선반을 먼저 하고 선반 먼저 한다. 두 그다음에 번째 CNC 밀링 하고 CNC 밀링 머신센터 이제 머신센터 작업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처리랑 연마. 열처리하고 연마한다. 네. 그러면 열처리가 이제 세 번째 정도 공정이 들어갔는데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열처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열처리를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열처리는 뭐 아무 소재로 열처리하면 될까요? 소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재에 따라 다릅니다. 열처리가 이제 예를 들어 침탄강이 있고 그냥 큐티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지금 얘 제품을 보면 아마 표면 처리한 것 같지는 않고 전부 큐티를 한 것 같으니 뭐 예를 들어서 뭐 SCM 440 그런 재료를 써서 전체 열처리를 했던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훈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밀링 쪽을 많이 해봤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선반 밀링, 또 열처리, 연마까지도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마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면 연마가 있고 원통 연마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떤 연마일까요? 표면 아닌가요? 평면. 평면. 평면 연마. 평면. 그래서 지금 이제 도면을 보면 지금 이제 바닥 부분이 이게 조립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열처리 같은 경우는 자주 썼다는 게 하니까 만모가 되니까 네. 열처리 반드시 해야 되고 굳이 예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용도별로 도면 용도별로 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선반에서 끝내버려도 괜찮고. 네. 그리고 지금 공구 규격하고 뭐 주축 회전수 이송 속도 뭐 적절히 표현됐고 뭐 필요에 따라 절상료 뭐 나름대로 이제 보정 비고란에다가 선반 뭐 밀링 탭도 음모망도 있고 열처리 또 연마 뭐 공정 잘 쓴 것 같습니다. 됐고 우리 민철 학생을 다시 넘겨서 보면 이 홈 같은 경우도 도면에 제시되어 있는 거 보면 H7이에요. 홈. 여기 같은 경우로 엔드밀로 끝날까요? 연마로 할까요? H7을 맞추기 위해서. 엔드밀로는 열처리가 되는 순간 불가능하다. 그때 연마를 쳐줘야 돼. 열처리 돼 있는 거를 지금 엔드밀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지금 도면에 보면 이렇게 도면 해독 능력인데 도면 H7 됐으면 다 연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공차를 숫돌로 그걸 맞추지 않으면 가공도 안 되고 맞출 수가 없어요. 이 H7 공차. 지금 보면 이 도면에 주어진 거 보면 전체 크기, 이 높이 같은 것도 전부 다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끝나고 나서 연마되어 있고 뒤쪽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경은 맞춰놓고 자르고 뒤에 이제 두께 되고 지금 보면 이제 밀착생 같은 경우는 공정이 막 섞여 있어요. 열처리가 뒤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선반 끝나고 바로 열처리하고 밀링 작업하고 또 밀링 작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반 작업하고 밀링 작업하고 열처리 가능한 뒤쪽에 들어가고 그 뒤에 열처리 끝나고 나서 연마 공정 집어넣어주고
이런 치수들이 기입이 됐을까? 지금 저 두 개가 똑같이 쓰는데 이 위에다 뭘 놓고 싶은데 아니면 여기 기대고 싶으니까 그래도 이 공차들이 똑같지 않으면 두 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마 공정과 이렇게 들어가서 이 도면을 보고 도면에 있는 도면 해독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들이 여기는 반드시 연마를 해야 되는 공정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정들에 표기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앞으로 할 때도 도면을 잘 보고 제일 마지막 공차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열처리 공정과 재료 선정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재료 선정 잘하고 장비 선정 잘하고 공정의 순서 좀 잘 판단하고 이렇게 많은 작업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니까 도면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도면 해독 능력을 보고 실제는 이 제품이 없고 이런 게 없다고 쳤을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해를 돕고 잘 갖춰줬지만 도면을 보고 이 제품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어느 기계에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설계하고 가공을 한다 그러면 실제도 원하는 시간만큼 아니면 정품을 빼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같이 해보는데 또 다른 궁금한 점 있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품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조립 도면이나 가공 도면을 분석하여 제품의 생산 방법이나 설비, 시공구, 작업 표준서, 검사 및 시험 방법 등을 표 또는 그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조립 공정도, 작업 공정도, 공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설비의 구매 및 기존 설비의 이용 등에 대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공정은 존재하지 않고 최적 공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공정이나 설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과 품질 및 생산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품 가공을 위한 표준화 정도나 시장에서의 수요량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